아버지가 15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한 뒤에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생계는 물론 아버지의 병간호와 치료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아버지가 좀 부담이 됐나 봅니다. 아버지 사고 후 몇 개월 정도 집에 왔을 뿐 그 후로는 거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빠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2024년 가사소송계 핫 이슈 판결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유류분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과연 불효자도 폐륜아도 유류분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사연으로 풀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중년의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15년 전에 큰 사고를 당한 뒤에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생계는 물론 아버지의 병간호와 치료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그런 아버지가 좀 부담이 됐나 봅니다. 아버지 사고 후 몇 개월 정도 집에 왔을 뿐 그 후로는 거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어머니와 저에게 모두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나도 상속인이니 재산을 달라, 주지 않으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모든 상속인들은 필요 최소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오빠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오빠에게는 아직 유류분권이라는 거는 인정이 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상속재산에서는 상속재산의 기여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정 상속분은 이만큼이지만 더 기여했어 라고 해서 내 상속분을 늘릴 수 있는 기여분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기여분 제도를 유류분에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상속인이지만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어 라는 상속 결격 사유도 민법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유류분에서는 유류분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드디어 판결했습니다. 이 유류분을 상속과 달리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위헌이고 상속과 달리 유류분 결격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위헌이다 라고 드디어 판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 사연자 역시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형에게 당신은 유류분 상실 사유가 있어요 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연자님의 아버지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법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은 폐륜아도 불효자도 유류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유류분 자체는 인정하지만 유언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의 기여분을 주장한다던가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유류분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의 상속분을 방어할 수 있다던가 할 길이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상속을 한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에게 잘 기여했던 부분들을 법이 더 잘 아우르기 위한 그런 헌법적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유류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가족 간의 분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가족 간의 분쟁은 그냥 짧은 분쟁이 아니라 평생을 거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분쟁들일 거예요.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여태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왔던 분들이 많은 위로를 받기를 또 기원합니다.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희였습니다.